여름을 맞아 살을 빼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죠. 그런데 제대로 된 다이어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체중보다 체지방량에 신경 써야 합니다. 체지방은 몸속에 있는 지방으로 남은 영양분을 몸 안에 축적해 놓는 저장 창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잉 축적되면 고혈압과 당뇨병 등 성인병의 원인으로 작용해 몸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치게 되죠. 발판 위에 올라가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 몸속의 체지방량을 알려주는 체지방 측정기. 체지방 측정기는 체지방량뿐만 아니라 근육량과 기초대사량 등을 측정해줍니다. 체지방 측정기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체지방 측정기는 다른 말로 생체전기 임피던스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 몸에 가벼운 전류를 흘려줘서 체내 저항값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서 전류가 통할 수 있는 구성 성분은 수분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전극 접촉을 통해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그것이 주로 수분을 따라서 흐르게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체내 수분량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수분은 주로 근육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된 수분량을 통해서 근육량, 그러니까 제지방량, 지방이 아닌 조직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체중에서 제지방량을 빼서 체지방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체지방률은 남자의 경우 10에서 20%, 여자의 경우 18에서 28%일 때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체지방률은 체지방량을 체중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레카! 존재감을 드러내진 않지만 늘 우리 주변 어딘가에 함께하는 나무. 나무는 왜 심어야 할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양한 이유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나무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숲은 그 어떤 비싼 산소 발생기보다 많은 양의 산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30년생 소나무 숲에서 1년간 생산하는 산소는 약 5.6톤. 성인 22명이 1년간 숨 쉴 수 있는 양이고요.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11톤으로 승용차 5대가 연간 내뿜는 양이라고 합니다. 잠깐! 나무를 베면 안 되죠? 아니, 심는 것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마구 베면 어떡해요? 이미 이 숲은 탄소 흡수량도 떨어지고 숲의 탄소 흡수량이 떨어졌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나무도 대부분 20-30년 사이에 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고 30년을 넘어가면서 흡수량이 서서히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나무들 역시 30년 이후부터 연간 탄소 흡수량이 급격히 저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살이 훌쩍 넘은 이 소나무가 탄소를 얼마만큼 흡수하는지 알아보려면 나무의 원판, 가지, 잎, 뿌리, 열매까지 부위별로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사람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면 신체 여러 곳을 검진하듯이 나무도 원판을 2m 간격으로 분류해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분류한 시료를 가지고 실험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나무의 탄소 흡수량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목재 기본 밀도를 구해야 하는데 나무를 부위별로 완전히 건조시켜 그 무게를 재는 건조량 측정 과정이 진행되고요. 두 번째로 목재의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 시료를 물에 담가 부피값을 산출합니다. 나무의 밀도가 높을수록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연간 탄소 흡수량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연령 분석기로 나이테의 간격을 세밀히 관찰해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왔는지도 파악하게 되는데요. 간격이 넓을수록 잘 자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소나무, 참나무 등 8개 수종을 대상으로 지난 40년간 3천여 개의 숲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나무가 40년 이후부터 탄소 흡수량의 수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생장이 느려지고 둔화되는 나무는 베어낸 후 그 자리에 어린 숲을 조성하면 다시 생장이 왕성해져 지속적인 탄소 저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똑똑하게 베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어떤 나무를 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무 종류별 연간 탄소 흡수량을 보면 상수리 나무가 14.6kg으로 가장 높고 잣나무, 낙엽송 등 참나무의 평균치가 소나무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왕이면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종을 골라 심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스마트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도심 곳곳을 누빈다. 기존의 이동수단이 IT를 만나 새로운 개념의 이동수단으로 탄생. 재미와 실리를 동시에 잡아내다. 미래형 이동수단 스마트 모빌리티에 주목하라. 미래에서 온 듯한 매끄러운 라인, 도시적이고 세련된 스타일로 사람들의 시선을 유혹하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대표주자 전기자전거. 전기를 공급하는 배터리와 페달, 바퀴를 움직이는 모터, 그리고 전자 제어 장치로 구성. 바퀴에 달려있는 전기 모터가 이제 뒷바퀴를 굴려주게 되고요. 사람은 원할 때만 자기가 전기 에너지를 추가로 발전시키면서 배터리를 보조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있게 도전!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달려나가는 전기 자전거. 최고 속도로는 시속 25km까지 낼 수 있다는데 여기에 HMI 화면을 통해 주행 속도나 거리 등을 알 수 있는 스마트함까지. 저기 사람들 되게 많은데 뭐 신기한 거 타고 있는데? 저게 뭐지? 정체불명의 기기를 타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집단의 정체는? 늘씬한 외형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최신 IT 기술로 자유롭게 조작하며 탑승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기교들을 연출할 수 있는 매력 만점 전동 휠. 같은 제품이라도 나만의 개성이 담긴 디자인을 쉽게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는데 아이언맨에서부터 키티까지 그 모습도 천차만별.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타게 되는 전동 휠과 세그웨이. 그 이유는 전동 휠과 세그웨이에 자이로스코프 원리가 적용돼 몸의 무게중심을 이동해 조절하는 방법으로 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IT 기술을 통해 밤에도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나만의 개성까지 살릴 수 있는 천의 매력을 가진 스마트 모빌리티. 먼 미래에 있을 줄 알았던 차세대 이동수단. IT 기술을 통해 어느새 현실로 다가왔는데 전 세계는 지금 미래형 이동수단 스마트 모빌리티의 매력에 홀릭 중. 유레카! 키 크는 비결 첫 번째, 애들은 자면서 키 큰다? 성장 호르몬은 대뇌 밑에 위치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말하는데요. 뼈의 길이 성장과 근육의 증가 등 성장을 촉진하는 작용을 주로 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애들은 자면서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숙면을 취해야 성장에 좋다고 하니까 밤 늦게까지 오락하고 앉으면 키 안 커요. 키 크는 비결 두 번째, 적절한 운동을 통한 성장판 자극.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뼈에 자극을 줘서 성장판의 세포 분열을 촉진합니다. 뼈가 자라는 데는 칼슘보다 운동과 신체 활동이 더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하루 30분씩 운동해보는 건 어떨까요? 키 크는 세 번째 비결, 충분한 영양소 섭취. 밥이 보약이란 말이 있죠.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영양소 섭취가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키를 더 키우기 위해 사춘기를 늦추기 위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부모님도 계신데요.
우유나 계란, 고기를 먹으면 사춘기가 몹시 빨라진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춘기가 시작되면 이때부터는 이런 음식을 절대로 안 먹여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라 적절한 음식을 먹어야 사춘기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키도 잘 크기 때문에 골고루 먹이고, 가능하면 너무 살찌지 않게 키를 키우자면 한식 위주로 먹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키가 잘 크려면 무엇보다 깊은 수면과 적절한 운동, 균형 있는 식사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아, 조금씩 세잖아. 에이, 저는 물병에다가. 세정제가 새어나와 빈 물통에 옮겨 담은 장원 씨. 그런데 무색액체 세제가 꼭 생수 같아 보이네요. 비운 세정제통을 버리러 잠깐 자리를 뜬 장원 씨. 그런데 힘들어. 마셔도 되나? 아니, 그거 마시면 안 돼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렇지. 이거 세정제예요. 이걸 마시면 어떡해? 아유, 잠시만. 빨리 물 먹고 뱉어내요. 아이고, 이걸 마시면 어떡하나. 뱉어내요, 빨리. 기침을 또 왜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헬프미! 독성 물질을 마셨을 때 현장에서 억지로 토하게 하는 응급처치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토하게 했을 때 환자에게 흡인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응급실로 오셔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억지로 물을 마시거나 토하게 하지 않고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다. 여기서 잠깐, 독성 물질은 이렇게 보관하세요. 이런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먹는 약을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독성 물질은 라벨을 붙인 상태에서 어떤 물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